네, 시대인재학원 입시평가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민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50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수능하고 몇 가지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자료집은 따로 없습니다. 화면 보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사진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 소개를 하자면 1대1 상담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과, 이과, 그리고 수시, 정시 이걸 다 하고 있는데 설명회 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 이게 다 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수시 위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수시 얘기만 너무 많이 하게 되고 제 학생은 수능을 못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수시에만 집중하는 거로 얘기할 수 있고 또 정시 쪽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 수능만 잘 보면 모든 게 해결이 되니까 너무 그쪽에만 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올해 수능을 보면 작년 수능에 비해서 또 바뀌어서 출제됐단 말이에요. 항상 수능 출제한 날, 수능 날 발표하는 거는 교과서 중심으로 충분히 공부한 학생이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했다고 하고 실제 만점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도 킬러, 중킬러 부분은 출제를 배제하면서 변별력은 유지했다라고 하는데 언론에서는 최상위 변별력은 없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최상위권에서 어차피 만점 받기가 만만치 않았던 시험은 맞습니다. 전 과목 만점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한 2개 정도 틀리면 메이저 의대는 가능할 것 같으면 충분히 변별력이 유지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3개 틀린 학생이나 똑같은 2개여도 선택 과목에 따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항상 그거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과목을 선택할 것이냐 탐구 과목에 대한 부분은 이따 설명도 드리겠지만 그 학생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하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쪽에서 이렇게 넘기면서 해야겠네요. 일단 작년 입결입니다. 작년 수시 입결인데 주요 의대거든요. 내신 합격자의 50%입니다. 1.1이 넘어가는 학교가 별로 없어요. 그럼 최고가 1.0이라고 보면 중간이 1.1이라고 보면 1.2 정도까지는 어떻게든 한번 써볼 수 있겠지만 1.2가 합격하기는 무지 어렵다입니다. 1.2가 여기 있는 의대만 다 쓰면 6장이 다 떨어질 확률이 무지 높다 이가 됩니다. 그리고 올해 여기서 이제 좀 바뀌는 거랑 내년에도 바뀌는 게 있는데 의대가 정원이 늘어나긴 했지만 주요 의대는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올해도 아마 이 정도 입결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아까 그는 숫자만 있는 거고 이게 분포를 주는 데가 경희대가 분포를 주니까 경희대의 2년치 분포를 보면 이게 50% 1.1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이 분포에서 보면 요 뒤쪽이 조금 더 작년에는 생겼어요. 그럼 2등급 때도 경희대 의대가 된 경우가 생겼는데 일반고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여전히 학교를 보는 경향은 있긴 하지만 학교를 보더라도 그 학교의 1, 2등이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의대는 늘어난 숫자는 전국적으로 늘어난 거지 실제 서울에 있는 의대는 정원이 늘어난 게 없으니까 서울에 있는 의대를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생긴 겁니다. 지역 인재에서 지방에서 전남대나 부산대나 충남대나 경북대나 이렇게 지역 인재 안정이 되는 학생들은 지역에서 다르게 더 쓸 필요가 없으니까 전부 서울에만 쓰는데 중앙 경희를 꼭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를 더 많이 쓰고요. 연대 다 쓰고
성대가 수능 이후 면접으로 갔으니까 전부 다 쓰고요. 카대 추천 받을 수 있으면 카대 추천 받고. 1등이 이게 다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자 실적을 보실 때 선배들이 실적에서 서울대 의대도 갔고 연대 의대도 갔고 성대 의대도 갔고 카대 의대도 갔다. 이게 한 명입니다. 한 명인 거지 이 의대를 다 전교 4등까지 갔구나가 아니에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붙는 애들이 한 명이 쭉 여러 개를 독식하는 경향이 생기고 그러면 추가 합격이 나오니까 연대 의대는 1등이 빠져나가니까 2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1단계 통과가 힘든 거예요. 1단계 서류 통과가 안 되면 추가 합격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가 전부 다 6장을 1등이 같이 쓰기 때문에 일단 의대 종합은 생각보다 전교 1등도 확실한 안정을 뭐로 선택할 것이냐를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올해 경쟁률을 보면 전반적으로 주요 의대만 썼는데 작년에 비해서 별로 차이가 없고 오히려 다들 주요 의대를 쓰게 되면서 지역 인재 때문에 더 올라간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가 지균이랑 일반 이거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쓰니까 서울대 의대를 쓴 학생이 이렇게 2개 더해 보시면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0명이 서울대 의대만 쓰는 게 아니라 나머지 의대들도 쓰는데 그 중에 어떤 학교는 쓰고 어떤 학교는 안 쓸 수 있어요. 연대는 이것도 2개 동시에 못 씁니다. 근데 이게 교과이기 때문에 서울대 지균하고 다르게 지원자가 1.0에서 갈릴 거라고 보니까 교과가 좀 적죠. 근데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서울대 의대를 일반으로 쓴 학생들 중에서 연대는 종합을 안 쓴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카대는 지역균형 교과 전형입니다. 근데 과탐2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동점자들이 많아서 1.0인데 수능 체제를 충족했지만 이수 단위가 조금 모자라면 예비 번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 이번 25학년부터 과탐2가 필수인데 이걸 고민하는 경우는 1.0이 고민하는 겁니다. 수능에서 2를 필수로 선택을 해야 되니까. 아니면 이제 학교장 추천을 쓰는데 이건 종합이에요. 학교별 1명입니다. 근데 395명, 서울대 지균 350명. 그러니까 같은 학생은 아니고요. 이렇게 2장을 쓰는 경우는 없고 왜냐하면 면접이 겹쳐요. 이게.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보통 선택을 하는데 학교장 추천을 받은 애들은 서울대 일반을 거의 다 지원합니다. 그래서 카대를 이 2개 중에 못 쓰면 카대를 쓸 방법은 논술밖에 없어요. 카대 논술은 3,000명 넘게 쓴 거죠. 자, 성대의대 이 탐구형이 인원이 50명으로 늘어났고 대신 1단계 4배수를 뽑고 면접을 수능 전에 보다가 수능 이후 면접으로 바뀌었어요. 수능 최저도 없습니다. 여기 1200명 있었죠. 서울대보다 더 많이 썼어요. 울산대는 울산에서 4년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습니다. 고대는 추천과 학업우수는 둘 중에 하나만 쓸 수 있습니다. 계열적 합평은 상관없이 다 쓸 수 있는데 이거 수능 전의 면접이에요. 수능 전인데 수능 보는 날 일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수능하고 사실 별 상관없는 학생들이 쓰는 건데 학업우수와 학교장 추천 둘 다 쓸 수는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건데 이 인원이 1,400명이 넘죠. 그러니까 고대 의대를 제일 많이 지원하는 거예요. 서울대 의대가 2번째인 거고 성대 의대가 2번째네요. 네. 서울대 의대, 성대 의대, 고대 의대 이거는 웬만한 전교 1등들은 많이 쓰는 학교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합격자 평균 내신이나 이런 거 볼 때 1.1이 넘어가면 좀 많이 불안해집니다. 원래 상황이었고요. 그 중간 학교들 다 건너뛰고
고대 학업우 수를 보면, 왜냐면 그 사이는 여러 가지 선택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고대 학업우 수의 작년도 입결입니다. 자, 그리고 올해 입결은 이게 면접이 없어졌어요. 1단계 선발을 안 하니까 여기서 내신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고 학교를 오히려 봐줘서 내신이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내년에 고대가 바뀌는 거는 수능 최저 기준에서 응시 과목이 사탐을 해도 이과를 쓸 수 있고 그리고 확통을 해도 이과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에서 선택 과목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어요. 근데 뭐 확통을 하는 학생이 이과를 쓸 리는 없고 미적 사탐을 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종합을 쓸 수 있어졌으니까 조금 수능 최저 충족하는 학생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내신 컷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결과와 작년 결과 그리고 내년에 바뀌는 걸 판단하셔서 고대가 되면 좋겠다라는 학생이 원서를 쓰려면 어느 정도 범위인지를 예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가 과연 자사고나 이런 게 포함이 되느냐인데 요거는 이제 고대 발표 자료에 보면 이거는 다 문이과 합쳐서 나온 비율이거든요. 그 외고 국제고가 이과에 학과에 합격할 리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과의 자사고는 이 중에 일부가 문과일 수도 있는데 20% 선밖에 안 됩니다. 아까 발표된 숫자는 70%예요. 그럼 그 숫자 내신은 다 일반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냥 해석을 하시면 원래는 이제 아마 자사고 학생들이 잘 많이 안 쓸 테니까 면접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수능을 보고 나서 면접을 갈지 말지 생각할 수 있는데 면접 자체가 없으니까 수능을 잘 보면 정시를 못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붙을 수 있는 위치에 이 정도 내신이면 선배들은 합격을 했는데 내가 과연 쓸 거냐라는 부분에서 수능 후에 면접이 없으니까 수능을 잘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학생은 안 쓰는 겁니다. 그런 전형을 납치라고 그래요. 그 납치가 실제 납치 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 볼 수 있는데 그 경우에 면접을 안 가도 되는, 서울대는 면접이 있으니까 안 가면 돼요. 연대도 면접이 있으니까 안 가면 됩니다. 근데 고대는 면접이 없으니까 붙으면 가야 되는 거죠, 수시에서. 그러니까 그 선택권이 학생한테 없어지는 것을 납치 전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신은 일반고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범위에 들어가는 학생은 이제 고대를 쓸 거냐 말 거냐를 고민하시는 거죠. 자, 의대가 뭐 학교별로 보기보다 전체 이렇게 보면 의대가 늘어난 거는 조금씩 늘어난 건 맞는데 지역 인재가 배 이상 늘어났어요. 근데 이거는 서울 경기권 학생한테는 없는 전형입니다. 정시에서도 지역 인재가 배 이상 늘어났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 인재를 빼고 나면 서울에 있는 데는 원래 정원도 안 늘어난 데다가 더 경쟁이 치열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대도 같이 포함을 시켰는데 약대는 정원 변동은 없는데 이게 지역 인재가 강화되는 의대가 강화되는 거에 따라서 약대까지도 지역 인재를 늘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대는 정원이 줄었습니다. 지역 인재는 늘어난 건 해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대는 오히려 교과 전형도 줄었고 이거는 이제 의대 때문에 약대 교과가 내신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그냥 숫자를 줄여버렸습니다. 논술만 10명이 늘었고요. 정시는 확 줄었어요. 그래서 의치 한약을 같이 생각해보면 진짜 정원이 늘어난 게 거의 없습니다. 그게 이제 아마 정시 원서 쓸 때 실질적으로 느껴질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의대 다닌 애들이 어차피 학교 수업이 없었으니까 내년에도 1학년인데 자동 재수가 되는 거니까
수능이라도 한번 봐보자라는 애들이 거의 다였습니다. 서울대 의대생 빼고 대부분 다 수능을 한 번씩 봤을 텐데 잘 보면 위로 쓸 건데 뭐 그렇게 수능이라는 게 쉬웠다고 하지만 다 맞는 게 쉬운 게 아니어서 자기가 다니는 의대 점수보다 낮게 나오는 학생들도 꽤 많을 거예요. 그럼 걔네들은 원서 안 씁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좀 그런 좀 특수한 상황인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가 또 이게 원래 이만큼 뽑아놨는데 제대로 뭔가 협의가 안 되면 내년에도 똑같이 파행이 되면 되게 골치 아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한 3월 정도에는 뭔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늘어난 정원을 가지고 갈지 아니면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이 정원을 좀 줄여서 뽑을지 줄여봤자 예년보다 더 줄이기는 힘들 것 같으니까 뭐 일단은 그거는 발표 나는 거 보고 생각하시면 되고 상황은 그럴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좀 종합을 준비해야 되는 현재 내신이 1.12 정도 수준이거나 아니면 한 1.56 정도여도 종합을 꼭 의대만 아니더라도 쓴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선택 과목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셨을 거고 학교에서 벌써 다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근데 서울대 얘기를 하면 서울대는 안 쓸 거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게 원서 쓸 때 되면 전교 5등이니까 의대만 준비를 했는데 서울대를 쓰려고 보니 서울대 의대는 힘들 것 같아서 일단 패스를 했는데 연대의대도 패스하고 성대의대도 패스하고 고대의대는 혹시나 하고 써본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은 보면 아주 가천밖에 없잖아요. 그 지방 국립대들은 거의 교과 전형이니까 안 되고 그 6장을 못 세워요. 못 채웁니다. 그럼 가대의대 논술, 성대의대 논술, 중앙대 의대 논술 이렇게 논술을 계속 추가할 거냐? 그럼 안정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안전하게 붙이고 싶어서 다시 서울대를 봅니다. 다시 서울대를 보면 물리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쓸 과가 거의 없어요. 그것 때문에 서울대는 물투를 할 거냐라는 부분이 학교에서 꽤 많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물리 1을 안 했는데 물투를 하는 거는 힘들 거고 보통 물리 1은 많이들 했을 테니까 그래서 물투를 내신에서 들을 거냐 말 거냐라는 부분이 서울대 때문에 고민하셔야 돼요. 분명히 서울대 때문이고 나머지 이게 보면 연대도 이렇게 발표를 해놨는데 이건 연대나 경희대나 성대나 중앙대, 고대 다 똑같습니다. 같이 그 연구를 한 거니까 이건 미리 발표한 지도 꽤 됐었고 근데 여기서 보면 의예과에 보면 어차피 여기 있는 건 다 듣는 게 맞습니다. 요게 꼭 듣는 게 좋고 요거는 가급적 듣는 게 좋은데 아까 그 내신 평균을 보시면 가급적 들으라는 걸 안 들으면 감점일 테니까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의예과에 물투는 없어요. 물투는 없습니다. 근데 연대 의대가 물투를 뭐 좋아한다는 이상한 헛소문이 있는데 그게 예전에는 면접 문항이 교과 면접 그 문제 푸는 거여서 물투가 자주 나왔습니다. 의예과만 따로 보는 게 아니라 공대랑 같이 보니까 물투가 자주 나왔었는데 이제는 그 MMI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리2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대 의대도 쓰고 서울대 의대도 쓸 것 같으면 물투는 안 해도 돼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서울대는 공대를 쓰면서 연대 의대를 쓰겠다. 그런 학생은 없을 텐데 뭐 그런 경우는 물투를 해두는 게 선택지가 넓어지는 건 맞죠. 근데 어차피 5등 정도 하면 연대 의대 어차피 안 쓸 거니까 1, 2등 중에서는 물투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고민은 사실은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대 의대를 쓸 거잖아요. 그 연대 의대를 쓸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물투는 필요 없어요. 근데 한 5등 정도 가면 5등에서 7등 요 사이 정도가 되면 서울대 선택지가 의대가 아닐 테니까 물투를 하는 게 좋고 어차피 연대 의대는 쓰기 힘들 테니까 물투를 연대 의대 때문에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나머지 과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자, 이번 수능 등급 컷인데요. 예, 뭐 예상이니까 이거는 뭐 실제 성적표 나와 봐야겠지만, 제가 여기 표시해 놓은 건 2등급입니다. 최상위 1등급 이상 요거는 작년에 비해서 1등급 컷이 수학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올라갔어요. 그 얘기는 1등급 받는 점수가 좀 높아졌다는 얘기고 수능이 작년보다는 쉬웠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2등급을 보면 1등급과 2등급, 그러니까 같은 시험이니까 1등급과 2등급 사이의 점수 차이가 만점과 1등급 컷, 1등급과 2등급 보면 비슷하게 벌어져 있어요. 2등급과 3등급을 보면 3등급 컷은 조금 더 내려가 있습니다. 즉 생각보다 변별력이 있었던 거고요. 수능은 쉬웠다고 얘기하는데 실제 쉬웠던 애들은 전 과목에서 한두 개 틀린 애들이고 대다수 애들은 생각보다 수능이 어렵게 느껴진 애들도 많았을 겁니다. 약간 어중간하게 2등급 원절이 1등급 한두 번 이렇게 걸리던 학생들은 이번 수능이 훨씬 어려웠을 거예요. 그냥 주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고 다 풀만한데 풀다 보니 계산도 길고 국어도 보면 문학은 꽤 까다로운 편이어서 그냥 쉽게 되는 문제가 없어서 시간도 빠듯해지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점수로 보면 변별력 유지한 거는 맞고 최상위권에서는 만점을 받는 것, 이거는 그만큼 연습이나 숙달도가 필요한 겁니다. 자, 미적은 여기 표시해놨는데 가장 여기서 2등급 컷이 낮은 과목이 미적이죠. 예. 과탐에서 보면 자, 이번에 2가 어떨지는 과연 2는 이제 표점 때문에 하는 거니까 서울대 때문에 하는 거고 작년에 서울대 의대는 2를 안 하고 서울대 의대를 정시로 가기는 힘들었으니까 만점자는 물리화학을 안 해서 서울대 의대를 못 갔고 영어만 2등급이고 만점인 학생은 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래서 전부 다 2를 했는데 2가 표점이 과연 높을 것이냐 성적표 나와봐야겠지만 그렇게 많이 높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2 만점 받기도 만만치 않았고 G1이 표점이 제일 높을 것 같긴 해요. 1등급 컷을 쭉 보면 G1이 1등급 컷이 가장 낮잖아요. 그러면 그냥 표점이 얼마나 차이가 날지는 1등급 컷 표점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만점하고 점수 차이만큼 표점이 그냥 더해진다라고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G1이 표점이 되게 높은 거예요. 지구과학 표점이 유리한 건 맞죠. 근데 그만큼 만점 받기가 어려웠으니까 표점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쉬우면서 표점 받기 좋은 거는 없어요. 표점 받기가 표점이 유리하다는 얘기는 시험이 어려웠다는 얘기고 그렇게 어려워도 나는 50점이다. 이게 이제 표점이 제일 유리한 과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탐구를 어떤 과목 선택할 거냐는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나는 50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과목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 과목이 없다. 그러면 50점 받으려면 얼마나 시간 투자를 할 거냐. 수학만큼 하면 되죠. 수학만큼 탐구에 시간 투자하면 당연히 50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학생은 또 없잖아요. 그럼 수학만큼은 못하니까 과탐의 시간 투자를 어느 정도까지 내가 할 수 있느냐의 최대치 시간을 잡아보셔야 돼요. 이만큼 투자했을 때는 내가 도저히 50점을 못 받을 것 같다. 50점은 못 받아도 한 2개 이내로는 어찌되었다 할 것 같다 정도는 선택해도 되지만 과탐까지 지금 생각할 시간도 없고 아직 수학도 이제 미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수학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럼 수학하다 보면 여름방학까지 됩니다. 그런 학생은 과탐을 일단 내신에서 했던 것 중에서 그냥 가지고 가거나 그런 정도 위치는 오히려 사탐을 생각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내년 입시에서 바뀌는 게 사탐하고도 이과로 갈 수 있는 대학들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탐 선택지에 대한 고민은 일단 2학년 모의고사에서도 과탐이 3등급이 안 나오는 학생이라면 하나 정도는 사탐을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처음부터 겨울부터 사탐 2개를 생각해도 되지만 이 학생들이 자존심이 있어서 이과를 온 이유가 문과 성향이지만 이과를 온 애 경우가 문과 가면 공부를 포기한 것 같아서 분위기 때문에 온 애들도 있고요. 하다 보니 수학에 엄청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 투자한 시간 대비 점수가 잘 아직 안 나타나니까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수학만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탐구를 방학 때 잘 못하게 되면 결국은 사탐 선택지를 전략적으로 가지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투는 이제 과학은 다 했고 중3 때도 투를 했었는데 투가 서울대에 가려면 투가 표점이 좋을 것 같아서 이 생각은 사실 꼭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이번 성적표 나와 보고 나면 만점 표점은 높을 수 있지만 하나 틀렸을 때 원 만점보다 높은 투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투에서 만점 받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럼 하나 틀리는 기준으로 투를 선택해서는 표점 자체는 유리하지 않는데 서울대가 3점을 주니까 그거는 플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화학 원 표점 같이 2에서도 그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의 과목이 되면 3점을 받아도 원보다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는 무조건 유리하다가 아니라 서울대 기준에서 표점이 무조건 플러스다가 생각하기보다는 기본 점수 3점을 주기 때문에 2를 선택하는 걸 생각하는 것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를 해야지 하는데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럼 2 공부 시간이 1보다 적게 걸릴 리는 없습니다. 수학을 지금까지 한 문제도 틀린 적이 없다. 이런 학생은 2를 지금 해도 괜찮아요. 훨씬 2가 1보다는 훨씬 이과적이거든요. 이해를 하고 하면 딱 됩니다. 그런 학생은 별로 없을 거고 2를 한 번도 하지 않은데 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번 겨울에 2를 내신으로 들으면서 준비할 수 있느냐. 내신에서 2를 학교에서 예전 수능을 하는 것처럼 어렵게 출제한 학교가 거의 없을 겁니다. 크게 3단원 아니면 4단원으로 크게 나누어지는 2 중에서 1학기 내내 한 단원만 나가는 학교도 많습니다. 2는 세특용으로 하는 거지 그걸 실제 수능 대비하는 쪽으로 수업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신 가지고 수능 준비하겠다는 힘들 겁니다. 자, 그래서 2는 서울대 말고는 우리나라에 대학이 없으니까 오로지 서울대만 가야 된다라는 학생은 2를 하는 게 맞고요. 학생이 하겠다고 하면 말리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하라고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2를 전략적으로 선택하겠다는 공부 시간을 1하고 최소한 비슷하게 투자할 정도는 되는 수준에서부터 고민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과탐을 아직 생각하기에는 수학이 너무 급하다. 그럼 수학 위주로 하는 학생은 안 되면 사탐을 해도 괜찮습니다. 원래 아마 미적 사탐이 연대에서 꽤 많이 이과로도 될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사탐이 과목별 성향도 있긴 한데 과탐보다는 공부 시간이 엄청나게 적게 듭니다. 그리고 사탐도 만점은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약간 문과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어는 1등급이고 수학은 3등급이고 영어 1등급이고 물리는 아예 나하고 안 맞으니까 빼고 생지를 선택한 이과 학생인데 과탐도 3이고 수학이 3이면 이거는 사탐으로 바꾸면 국어 실력이 되고 하니까 사탐은 생각보다 쉽게 1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똑같이 수학이 3이어도 이게 정시에서 어떤 선택지가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탐을 꼭 해야 된다는 3등급 이하는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1, 2등급 학생은 그냥 과탐 가지고 가는 게 맞고, 그리고 시간 때문에 사탐은 충분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어떤 과목을 할 거냐는 학생마다 성향이 다르니까요. 사탐은 하여튼 공부 시간은 아주 별로 안 들 거니까 지구과학 하는 거에 한 20%에서 30% 시간 투자하면 사탐은 외울 게 제일 많은 윤사를 만점을 받을 정도 수준 됩니다. 자, 이게 사탐에 대한 부분을 작년에도 이 얘기는 했는데 작년에는 별로 귀담아 듣지 않더라고요. 사탐의 문제가 과탐하는 애들한테 이게 사탐론 하는 학생들 때문에 과탐을 유지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힘들어져요. 자, 이게 50점을 그냥 받고 있는 학생은 괜찮아요. 그런데 한 20등 정도, 그러니까 상위 20%가 이게 3이잖아요. 그죠? 나쁘지는 않은 거예요. 3등급 받는 애들도 보면 자기가 못 풀어서 틀린 게 아니라 뭐 하다 보니 실수해서 하나 틀렸고 하나는 시간이 좀 모자랐고 그래서 원래 2개 제끼고 다 풀었는데 푼 거 중에서도 틀리고 제낀 거 찍었는데 틀리고 이러면 40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3이 떠요. 학생은 자기가 못 풀었다 못한다가 아니라 한 5분만 더 있었으면 다 맞을 수 있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유지합니다. 근데 맨날 이런 실수를 하는 그 위치 학생이 그럼 상위 20% 정도라고 하면 100명 중에 20등인데 사탐으로 도망가는 애들은 자기 앞에 애들은 사탐으로 안 가요. 그렇죠? 화학 50점 받는 애가 사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탐으로 도망가는 애들은 4, 5등급이에요. 빠지는데 100명 중에 한 80명이 됐어요. 근데 자기는 똑같이 20등이죠. 그리고 여름방학이 되면 반수생이 들어옵니다. 최소한 연대 다니던 이상, 연고대 다니는 학생 이상의 학생들이 들어올 텐데 걔네들은 1등급을 훨씬 더 받을 확률이 높은 학생들이고 2년, 3년째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은 좀 응시자가 늘어도 내 위치는 20등이 아니라 25등으로 밀릴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잘못하면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중간한 위치에서는 공부 시간을 생각하면 사탐이 유리할 수 있고요. 근데 이 가산점이 있죠. 이과를 썼을 때 과탐한 학생들이 3%에서 5% 정도 가산점이 있는데 이건 실제 계산을 해보면요. 연고대 정도였습니다. 이건 의대로 가면 이게 확실히 가산점 영향이 커서 사탐으로 의대 가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연고대 정도 라인에서는 연고대는 1등급 컷이면 사실 좀 유리한 위치거든요. 그럼 사탐을 1등급 컷을 받은 학생과 과탐을 1등급 컷 받은 학생은 분명히 과탐이 유리합니다. 근데 그 위치에 과탐 1등급 컷보다 사탐 만점을 받으면 이게 가산점을 받아도 사탐 만점이 유리할 경우가 많아져요. 그리고 2등급 받은 학생보다는 사탐으로 1등급 컷 전후 받은 학생이 가산점을 못 받지만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사탐을 그렇게 선택한 학생은 수학을 좀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중간하게 과탐이 안 나오게 되면 이건 사탐을 좀 생각할 수 있고 지금부터 결정하거나 아니면 3월 모의고사 보고 그때 옮겨도 되는데 사탐으로 옮길 거면 과탐 하나 사탐 하나보다는 둘 다 사탐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참 전략적인 선택인데 이게 엄청 설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물리해야지 이과인데 뭐 이렇게 하는 학생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공부 시간을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데서 시간을 잘 배분하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탐구 과목을 어떤 과목이 유리하냐는 아까 화학을 보여드렸는데 화학 1등 컷이 50점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표점도 별로 안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의대 쓰는 학생들 중에 이게 서울대 때문에 물리화학 중에 하나를 선택한 학생들이
과연 어떻게 될까는 성적표 나오고 좀 봐야 되긴 한데 그런 현상이 사탐런 때문에 다른 과탐 과목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이번 화학 그렇게 쉬웠던 거 아닙니다. 근데 웬만큼 어렵게 나와도 쉽게 50점 받는 애들만 남아있어서 1등 컷이 50점이 돼버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원 과목 중에 지금 화학이 가장 숫자가 줄어 있는데 생각보다 화학이 공부할 양도 많고 좀 어려운 과목에 속하는데 그럴 건 물리하겠다라고 물리가 오히려 많아졌고 원래 물리화학을 안 쳐다보는 애들은 다 생지로 가 있는데 생지로 가 있는 애들 중에서는 사탐이 훨씬 더 쉽게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하여튼 50점이 자신 있으면 자기 과목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대학별로 조금 입시안을 보긴 할 텐데 서울대, 연대, 고대만 설명드릴 겁니다. 네. 서울대는 딱히 설명드릴 게 아까 선택 과목 이거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서울대는 학과별로 면접 과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 학과가 수학이고요. 과학 과목인 학과가 몇 개 있습니다. 물리학과는 당연히 면접이 물리일 거고 화학과는 화학입니다. 생명과학부는 생명이 면접이에요. 지구환경은 물리, 화학, 지구과학 중에입니다. 그러니까 물화생지 중에서 지구과학에 해당되는 학과는 몇 개 없고 물리도 몇 개 없고 화생은 조금 있어요. 면접은 2까지 묻습니다.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할 수 있는 학과를 일단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1.5 정도면 서울대는 꽤 많이 합격 확률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2등급도 되는 데들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대보다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어요. 내신으로 보면. 근데 그 이유는 이제 면접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게 수학이 모의고사에서 3등급인 학생이 내신은 된다고 서울대를 쓰려고 보면 기출을 한번 봤더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러면 어차피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면접 기출을 보고 포기하는 애들도 있어서 서울대는 면접을 보고 내신 범위에 들어가면 한번 도전해 보는 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잘 보면 면접을 안 가도 돼요. 그리고 권장 과목 요거는 당연히 해당이 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신설한 스마트 시스템 과학 이제 농생대에서 새로 생긴 건데 커리큘럼 보면 되게 좋은 과예요. 네. 근데 신설학과가 과연 얼마나 좋아질지는 좀 봐야 되는데 원래 경쟁률도 꽤 나왔는데 원래 신설이 그렇게 높게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결과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2 표점이 과연 어느 정도 플러스를 받느냐. 작년보다는 플러스 점수가 적을 텐데 하나 틀렸을 때 어느 정도 감점이 되느냐를 그냥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계산을 잘 못하시면 그냥 3점 틀렸다 그럼 표점 3점 정도 감점이라고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과탐은 보통 3점 원점수 감점이면 표점이 보통 2점 정도 감점이 됩니다. 서울대는 이 정도 넘어가고 연대도 그렇게 바뀐 거는 없습니다. 연대가 바뀌는 거는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점수 차이가 별로 없어요. 1등급과 5등급의 내신 감점이 2점입니다. 2점. 근데 정시에서 원서 쓰는 애들이 다 1등급은 아니니까 실제 그게 표점으로 따지면 국어 한 문제로 다 극복이 되는데 실제 정시 원서 쓸 때는 수능 성적표 나오고 나서잖아요. 나오고 나서 원서를 쓰려고 보니 내신 때문에 자기 점수를 깎아먹는 거거든요. 근데 아예 연대를 못 쓰는 식으로 가는 건 아니고 잘못하면 예비본에서 밀릴 수 있는 정도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에서 5등급은 가급적 받지 말고 한 3은 받아주면 정시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모든 게 5등급이 아니면 일부 3등급 있고 4등급 있고 5등급 있고 이러면 그냥 계산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감점이 크진 않습니다. 아니면 고대 수능 100%로 쓰면 돼요. 연대 고대가 같은 군에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 학교 폭력에 대해서 감점을 엄청나게 주는 형태로 바뀌어서 학교 폭력에 연루되어 있으면 연고대는 못 간다. 그거는 이제 강제 전학을 당했거나 그런 학생들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반성문 정도 썼다. 이런 경우는 약간의 감점 정도. 내신 감점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이 활동후 수용, 문과의 그 국제형이나 활동후 수용이 3단계 뽑던 거에서 3배수 뽑던 거에서 4배수로 확대를 했어요. 어차피 이건 문과잖아요. 그 학생부랑 안 맞으니까 교차 지원 별로 안 하실 테니까 해당 사항이 사실 없죠. 정시에서 하여튼 내신 영향력이 조금은 생겼다. 근데 전부 다 모든 학과가 전부 다 연대는 다 내신이 들어가니까 6, 7, 8로 깔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보다 큰 영향력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고대가 좀 많이 바뀌어요. 고대가 좀 많이 바뀝니다. 원래 고대가 면접이 없어지는 거로 큰 변화를 줬는데 내년에는 여기서 수능 선택 과목이 지정 과목이 없어지면서 사탐을 해도 최저 맞추는 건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미적 사탐을 하는 학생은 내신에서 사탐을 들은 게 아니라 수능에서 사탐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부 내용은 이과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면접 영향, 면접 범위가 비율이 줄고 이런 것들은 큰 그게 해당이 안 되니까 수능 최저 기준에서 일단 의예과부터 봐야 됩니다. 의대가 사탐을 하고 써도 돼요. 미적 사탐을 하고 의대를 써도 됩니다. 그리고 사합 5였는데 탐구 2개 평균이 아니라 탐구 잘 본 거 하나예요. 이거는 엄청나게 쉬워진 겁니다. 최저 기준이. 그럼 아까 처음에 고대 의대 학업우수 50%가 1.1이었나 1.16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거보다 그러면 내신이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 거죠. 고대 의대를 쓰면서 미적 사탐을 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조금 그렇긴 한데 사탐은 아니더라도 과탐 하나만 반영하는 것만 하더라도 이게 엄청 쉬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 7, 80%가 최저 충족할 것 같아요. 모의고사 3학년 때 3월, 6월, 9월에서 한 번도 4, 5를 못 맞춘 학생이 고대 의대를 쓸 리는 없거든요. 한 번만 맞추었다도 잘 없어요. 보통 2번 아니면 3번 다 맞추었다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너무 잘 나와서 고대 의대가 납치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안 쓰고요. 그죠? 그러니까 고대 의대를 쓰는 애들은 정시로 고대 의대는 잘 가야 내가 고대 의대일 것 같다가 최대치라고 보시면 돼요. 수능을 못 봐도 고대 의대는 간다. 이런 학생은 고대를 안 씁니다. 내신하고 상관없이. 그런데 이게 최저 기준에서 탐구 2개 평균이 아니라 잘 본 거 하나만 되니까 그런 학생들은 거의 다 최저를 충족할 거라고 보면 합격자 평균에도 들지 않는데 내는 학생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보면 이게 내신 컷은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이 잘 없으실 거고 나머지 학과들은 사탐을 해도 되고 확통을 해도 되고 수시에서 최저 기준에서는 사실은 문제가 없는데 종합이다 보니 전혀 상관없는 과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다 최저 기준은 이쪽은 어차피 탐구 하나였잖아요. 의대 말고는. 근데 사탐을 해도 되니까 미적 사탐을 하면서 최저를 맞출 수 있겠다라는 약간 외곽으로 간 지방 학생들이 고대의대 최저를 맞출 수 있겠다고 쓸 수 있어진다입니다. 그럼 걔네들 내신이 1점대 후반일 경우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그래서 고대가 수시 내신 컷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어차피 면접이 없어서 고대는 아예 제외인 경우가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러면 서강대, 성대, 한양대는
수능 최저도 없고 면접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대보다 더 어렵습니다. 어차피 납치고. 그러니까 고대를 고민하다가 없으면 밑으로 내려갈 대학이 중앙경희로 내려가요. 수능 이후 면접인데, 근데 종합이니까 별로 경쟁률은 안 보시는데 보통 또 그렇게 내려가면 자기 가고 싶은 과를 선택을 합니다. 뭐 컴공이나 화공이나 전기전자나 이런 거 쓰려고 보면 꽤 경쟁률이 높고 20대 1에서 30대 1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는 재시험 면접이 아니라 학생부 기반 면접이니까 활동한 게 많아야 돼요. 거의 서울대급으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내려가죠. 그래서 논술이 됩니다. 위로 올라가서 보면 이제 없잖아요. 그래서 6논술이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고대를 쓸 수 없으니까 제외하고 나면 밑에 대학은 안 보면 위에밖에 안 났는데 내신이 안 돼요. 그럼 논술이죠. 그래서 선배들의 입결을 참고하시는 게 요게 작년은 별로 참고가 하실 필요가 없고 고대 실적 아무리 많아도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올해 실적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게 보면 자기 동아리 바로 1년 선배 이런 경우는 금방 확인이 되죠. 근데 정확한 내신은 다 자기 내신을 정확하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네, 대략 어느 정도 위치다, 뭐 2점대 초반이다 이런 정도는 알 수 있을 테니까 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학생이 이제 이게 내가 정시로 어느 정도 갈 수 있을까를 염두에 둬야 돼요. 수능은 못 보는 게 당연한 건 아닙니다. 잘 볼 수도 있어요. 네, 학생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잘 보기는 쉽지 않은 거고요. 엄청 못 본 것 같은데 보면 한 번씩 받아봤던 점수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모의고사랑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생각하는 3월 모의고사에서 국어가 1등급 나왔어요. 6월 모의고사에서는 수학을 1등급을 찍었어요. 9평에는 또 영어도 1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면 학생은 국영수가 다 1등급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씩 찍어봤던 거고 나머지는 3도 뜨고 할 수도 있는데 잘 봤던 것만 자기가 받는 점수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1등급 학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수능에서 보면 2나 3이 나오면 수능 망했다라고 하는데 그 받던 점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항상 1만 나오다가 수능 때 2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날 그 집중력이나 긴장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자기가 생각하는 대학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받던 점수에 이게 합산 등급 딱 그 위치의 기준으로 해보면 일단 심플하게 연대는 평균 1등급이면 웬만하면 다 됩니다. 딱 1등급 컷에 쭈루룩 걸려 있어도 되는 학과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수학을 1등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번 수능은 이제 88점을 1등급 컷으로 보는데 작년 정도 수능 같은 경우 84 전후가 1등급 컷이었으니까 거기서 한 문제 더 맞으면 88. 그 정도 기준에서 1등급이 쭉 나오면 연대는 무난하게 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하는 거니까 연대는 수학, 과학 비중이 높으니까 수학하고 탐구 비중이 높으니까 수학이 1등급 컷보다는 훨씬 점수가 높게 나온다. 이러면 뭐 정시에서 연대는 무난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이상 대학은 이제 국어도 잘 나와야 되고 탐구도 잘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컷보다는 만점이 뭔가 하나 있으면 괜찮은 거죠. 그래서 그 정도 기준의 모의고사 평균으로 일단 내가 정시에 연대가 가능하냐 아니냐 그럼 이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보이면 고대는 일단 수시에서 제외죠. 그 연대 논술도 수능 전에 보는 거니까 제외고 그럼 쓸 대학이 가고 싶은 대학밖에 없을 텐데 그게 과연 내가 내신으로 되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죠. 그러면 쓸 대학이 수시 종합이 딱히 없는 겁니다. 그러면 논술을 포함시키는 거고 대학 자체를 낮추는 게 아니면 논술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시에서 어느 정도 가능할 거냐 이게 너무 잘 본 것 기준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나오는 기준으로 이게 각각 모의고사에서 잘 본 거 이렇게 뽑아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한 번 모의고사에서 합산으로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100분위 평균으로 어느 정도 예상하면 되고 건대가 평균 2등급이에요. 89점 얼마. 그러니까 그게 70% 컷이니까 2등급 컷으로 쭈르륵 걸리면 건대가 웬만하면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1, 2등급 왔다 갔다 하는 형태면 뭐 중앙대나 성대나 이 정도가 범위에 놓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러면 정시로 갈 만한 대학이 지금 학생들의 내신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대학들은 다 정시에 걸려 있어요. 내신은 1점대인데 모의고사는 다 2, 3등급이다. 이러면 수시로 가야 되지만 내신은 3등급인데 모의고사는 다 1등급이에요. 그럼 정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정시로 가야지 자기가 생각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능을 못 봤을 때 미적 사탐을 하거나 아니면 문과 교차 지원을 하게 되면 그 문과는 살짝 좀 내려가는 경향이 있는데 문과는 반영하는 방식이 탐구 비중이 국어 비중보다 낮아요. 이과는 탐구 비중이 국어 비중보다 높습니다. 대부분 상위 대학이. 그래서 탐구를 못 보면 이과로 쓰려고 보면 대학이 자기가 생각했던 대학이 안 되는데 문과로 쓰려고 보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목표 대학을 너무 낮추지 말고 수능의 범위를 모의고사 범위에서 정시에서 이 정도는 볼 수 있다라는 그 범위를 가지고 그러면 정시로 여기는 갈 수 있겠네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라인의 대학을 포함해서 수시로 쓸 거냐 아니면 이게 못 본 경우니까 이거보다는 잘 볼 테니까 위로만 쓸 것이냐 이걸 이제 수시 때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시 때는 가급적이면 학생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네 얘기는 알겠는데 아무리 봐도 너는 수능을 못 볼 것 같아. 그러니 여기를 써놓자.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학생이 느끼기에는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3월에 너 국어 3 나왔고 6월에 수학 3 나왔는데 수능에서 3, 3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인서울도 못할 것 같으니까 이런 얘기로 들린단 말이에요. 학생은. 그러니까 학생이 자기가 수능을 이렇게 볼 것 같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열심히 하라고 하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갈 만한 대학을 포함해서 쓰자. 여기는 안 가면 되니까 라고 그 대학을 포함하는 정도까지는 학생이 그거는 수긍을 할 수 있어요. 안 가면 되니까. 근데 고대는 면접이 없어지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면 떨어질 수 있는 대학을 꼭 포함시키는 얘기를 할 때 그 대학이 없으니까 뚝 떨어지면 안 쓴다 그래요. 그리고 요 얘기가 학생도 자기가 수능을 어떻게 볼지 불안하고 해서 그냥 뭐 안 가면 되니까 써놓아야지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내신이면 합격하는 학과 막 이렇게 써놨다가 실제 면접을 가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합격을 해서 어차피 자기가 생각한 대학은 아니니까 그냥 걸어놓고 다시 수능 공부하겠죠. 근데 수능이 또 하루 만에 결정이 되니까 또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한 과목을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걸어놓은 대학이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위로 다 썼는데 다 떨어지면 이제 가서 다니려고 갔는데 갔더니 커리큘럼이고 뭐고 하나도 자기가 생각한 거랑 안 맞는 학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1학기 다니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 하고 다시 수능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다니려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보험이 될 수가 없어요. 저희 재종 학생들 상담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합격은 했어요. 그래서 여기 그냥 다니면 되니까 얘기하면 거기는 안 간대요. 자기. 가보니까 전혀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달라서 학과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합격 위주가 아니라 학과라는 것이 최소한 그 수능을 했는데 재수를 했는데 수능이 안 나왔을 때 내가 그러면 여기라도 다녀서 공부를 이렇게 해서 대학원을 가든지 전과를 하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커리큘럼도 어느 정도 확인하시고 학과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될 만한 데가 잘 없어집니다. 그거는 당연히 학생한테만 딱 그렇게 맞는 학과는 아닐 거예요. 주로 좀 인기 학과로 보통 가게 되는데 최인기과 말고
비슷하게 이렇게 조정해서 좀 찾아보시면 그래도 그나마 이 정도는 나쁘지 않겠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험을 하나를 쓰라고 하는데 막상 보면 보험이 대다수가 없어요. 이 고대가 면접이 없어지면서 보험으로 쓸 데가 없어진 겁니다. 예. 지금 얘기하면 이게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와닿지는 않으실 텐데 첫째를 원서를 써보셨으면 지금 얘기가 꽤 많이 와닿을 겁니다. 꼭 그 기준은 확인해 두셔야 되고 그래서 생각보다 논술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논술은 수학만 보는 데가 많은데 과학까지 같이 보는 데가 몇 개 있어요. 그리고 과학을 보는 데는 대부분 2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수리 논술만 나오는 데서도 미적, 기하, 확통이 다 나오는 데도 꽤 많습니다. 그냥 미적까지만, 수원, 수투, 미적까지만 나오는 데도 일부 있긴 하지만 그런 학교는 대다수 수능 다음 주에 보는 논술을 보는 데가 많거나 아니면 중하위 대학들이에요. 수원, 수투만 보는 성대가 제일 높은 대학입니다. 성대의 논술 경쟁률은 높아요. 그냥 논술 한 번도 안 들었는데 일단 수원, 수투라고 하니까 성대는 써놓고 수능을 못 보면 논술 가서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그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논술 위주로 쓸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는 논술을 이번 겨울부터 들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표 문제인데요. 일단 아까 전교 1등이다. 내신이 1.0대다. 메이저 의대 위주로 쓸 것 같다. 그러면 1단계 되면 면접으로 다 갈리는 거예요. 면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면접 수업을 듣는 게 좋습니다. MMI 면접은 근데 다 대치에서밖에 안 열리니까 대치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MMI 수업은 보면 다 전교 1, 2등이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내신을 해야 되니까 생각보다 내신 휴강 기간이 길어요. 예. 대다수 안 나옵니다. 내신 해야 되니까. 3월 첫째 주, 둘째 주 되면 벌써부터 애들이 내신한다고 수업을 안 들어요. 그걸 감안해서 다 수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학. 공통 과목이랑 미적을 일단 둘 다 대부분 하실 텐데 둘 다 과연 할 시간이 되느냐. 일단 수학은 시간을 내야 되니까 하긴 할 텐데 둘 다 꼭 안 들어도 되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냥 미적만 듣는다든지 수학은 하나만 듣고 수리 논술을 듣겠다. 이런 학생도 있을 수 있어요. 의대 논술을 준비할 만한 학생일 거고 수원, 수투도 들어야 되고 미적도 좀 다시 다져야 되고 논술도 들어야 되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그 논술까지 들으려고 보면 수학만 벌써 3개잖아요. 나는 수리 논술이니까 이렇게 들어야 될 것 같다고 딱 짜놓고 나면 국어도 해야 되고 그렇다고 영어를 안 할 수도 없고 과탐도 2개를 해야 되는데 그럼 시간표에 문제가 생기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요게 그래서 못 들어가는 경우도 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학생은 수리 논술을 들으라고 억지로 들으라고 넣어놓으면 1번, 2번 듣고 안 갑니다. 왜냐하면 수능형 문제를 하지 않거든요. 논술 시간에 논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명도 하고요. 그 단계별로 이렇게 푸는 문제도 하고 그러니까 수능에는 그런 문제 안 나오는데 그 수학 시간에 왔는데 딴 거 하고 있는 느낌이 나서 그렇다고 복습을 할 수도 없고 그 학생이 시간 아깝다고 안 듣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좀 버티면 나중에는 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듣는 애들은 논술 들으니까 수능에도 많이 도움된다고 얘기해요. 킬러가 보니까 다 그런 논술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듣는 애들은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들어야 되는 애들은 논술은 전혀 딴 얘기고 수능하기도 급한데 논술까지 할 생각이 없다라고 많이들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듣는 의대 위주로 하는 반은 매번 테스트 봅니다. 논술 시간에 매번 시험을 봐요. 그래서
학생이 논술을 나는 제일 높게 써봐야 연대다. 이런 학생은 매번 시험 보는 반에 들어가면 되게 힘들 거고요. 그냥 겨울방학 끝날 때쯤 한번 시험 보고 이런 반이 좀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논술은 복습까지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듣는 게 맞고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방과후나 학교에서 동아리에서나 학교 어떤 수업 중에 논술을 좀 다뤄주면 괜찮을 텐데 다뤄주는 학교가 잘 없을 겁니다. 근데 이건 건의를 해서 어떤 뭐 심화 수학이나 뭐 그런 반에서 아니면 기하반이나 기하 수업이나 이런 데서 좀 논술을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건 선생님의 좀 재량권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학교에서 이건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애들이 학원 수업으로 이거 다 넣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요. 그 다음 과탐은 아까 투를 할 거냐 이거는 서울대가 1순위다. 그러면 투를 그냥 하게끔 두시되 투를 하는 학생은 투를 중3 때 다 했던 학생들 정도가 투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투한 애들은 영재고 재수생들이 대다수니까 과거 영재고 재수생들이 보통 합니다. 걔네들은 투가 공부 시간이 원보다 적게 들어요. 투 공부가 원보다 오히려 적게 든다. 이런 학생은 투를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투가 공부 시간이 더 많이 들 것 같으면 투는 포기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영어가 작년 수능도 그렇고 이번 수능도 풀어봤더니 영어는 뭐 97, 8점이 나오니까 영어 공부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학생이라면 공부 시간을 투를 좀 투자해도 되죠. 국어도 거의 다 맞는다. 그러면 좀 시간을 투까지 할 여유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수학도 문제가 없다. 이러면 당연히 서울대 의대가 목표니까 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다 있다 그러면 투가 서울대 공대 기준일 텐데 서울대 공대는 영어 3이어도 별 영향이 없잖아요. 영어 공부하는 투 하겠다. 괜찮은데 국어도 3이면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어는 잘하는데 영어는 단어 외우기 싫고 뭐 공부하기 싫어서 수학은 거의 다 맞고 이러면 투를 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과탐까지 지금 넣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수리 논술까지 넣으려고 했는데 미적도 문제가 되고 미적도 방학 때 미적 개념 뭐 특강 이런 거 스파르타로 이렇게 미적도 들어야 되고 하는 학생이라면 탐구를 과탐까지 일단 영구도에 두기보다는 수학 어느 정도 하고 나서 3월부터 과탐도 그래도 해놓은 게 있어서 점수가 나오면 과탐을 가지고 가고 안 나오면 사탐으로 옮기는 것도 생각해야 될 거고 여기가 오히려 전략적인 이 선택을 빨리 할수록 훨씬 좋은 대학을 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대충 정리는 다 드렸어요. 딱히 정시 어떤 점수 이런 예는 별로 설명을 안 드렸지만 연대 기준, 건대 기준을 딱 생각하면 그 이상, 연대 이상 의대를 생각하면 일단 만점이 나오는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 2과목, 3과목은 나와야지 이제 그 이상 목표를 하는 거고요. 다 1등급 정도면 연대에서 조금 더 이상 이렇게 생각하시고 서울대를 기준으로 투를 할 거냐 말 거냐. 근데 1등급도 불안하고 1, 2등급 왔다 갔다 하는 위치라면 논술을 같이 포함할 것이냐 시간표에서 그걸 할 것이냐 사탐을 좀 고민할 것이냐. 근데 요거 사탐 얘기는 학생들이 오히려 더 빨리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기 사탐을 하고 싶다. 사탐을 봤더니 이거는 내가 그게 수학을 더 하기 위해서 사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경우는 학생이 빨리 얘기할수록 그냥 빨리 그건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희 컨설팅 문자가 겨울방학 중에도 나가긴 할 텐데 예비고사 하면 이제 아마 문자를 그때 받으실 텐데 학원이다 보니 문자 나가는 순서를 강좌 수 기준으로 나갑니다. 저희 학원에서 수업을 많이 들은 분한테 먼저 문자가 나가는 거예요. 학원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이게 제일 공평한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가나다 순으로 나가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강좌 수 기준이 있다 보니 시대인재에서 수업을 많이 들으면 컨설팅 문자를 빨리 받을 수 있을 텐데 많이 듣다 보면 무료 컨설팅 문자부터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뭐 누가 되었든 예약할 수 있으면 무료 컨설팅은 받아보시는 게 어떻게 전략적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좀 들으실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기회가 되면 컨설팅을 받으시고 꼭 컨설팅을 받고 싶다 그러면 아마 유료 컨설팅 같은 경우는 조금 대기자까지 이렇게 연락이 갈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받으시고 거기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어떤 거에 좀 더 중점을 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